긴급 자동차를 보겠습니다. 긴급 자동차란 소방차, 구급차, 혈액 공급 차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우리 경찰차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를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지 않는다면 그 차는 긴급 자동차가 안 되는 것입니다. 자, 법에서는 소방차, 구급차, 혈액 공급 차량 요 세 가지만 규정이 되어 있죠.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 차량을 보겠습니다. 대통령령에는 아예 규정이 되어 있는 법정 긴급 자동차가 있고 또 지도청장이 별도로 지정을 하는 순간 그때부터 긴급 자동차가 되는 지정 긴급 자동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어떤 상황에 따라서 긴급 자동차로 볼 수 있는 그런 경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법정 긴급 자동차는 경찰차 중에서 범죄 수사, 교통 단속, 그 밖에 긴급한 경찰 업무를 수행하는 차 이렇게 되어 있고 또 군용차, 범죄 수사를 위한 차, 교도기관에서 운영하는 호송이나 경비를 위한 차, 경호 업무에 사용되는 공무 중인 차 이런 경우가 대통령령으로 딱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차들은 별도로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런 차 중에서 신청을 하면은 시도청장이 지정을 했을 때 그때부터 긴급차가 되는 것입니다. 전기가스 사업 등 그 밖에 공익사업을 하는 기관에서 또 민방위 업무를 수행하는 그런 기관에서 도로상의 위험 방지를 위해서 응급 작업을 해야 되는 차, 전신전화 수리, 긴급한 우편물의 운송, 전파 감시 업무 이런 경우는 지정차가 되겠습니다. 중긴급차는 경찰용 긴급차에 의해서 유도가 된다. 국군이나 주한 국제연합 군용의 긴급차에 의해서 유도가 된다. 생명이 위급한 환자 또는 부상자나 수혈을 위해서 혈액을 운송 중인 그러한 차. 다시 말해서 사실상 긴급한 경우가 되겠죠. 그런 차들이 준긴급 자동차가 되겠습니다. 자, 긴급차의 우선 통행. 긴급차는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고 또 정지해야 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정지하지 않고 바로 진행을 할 수 있겠습니다. 교차로나 그 부근에서 긴급 자동차가 접근을 한다. 그러면은 다른 차들은 일시 정지를 해야 되는데 교차로나 그 부근 외의 다른 곳에서는 양보를 해야 되겠죠. 본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라면은 경광등을 켜거나 사이렌을 작동해서는 아니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 범죄나 화재 예방 등을 위한 순찰이나 훈련을 한다. 이런 경우에는 또 가능합니다. 이게 특례 규정이 있죠. 이전에는 1호부터 4호까지 규정이 되어 있었는데 최근 법률 개정으로 특례가 규정되는 범위가 확대가 됐습니다. 이전에는 앞지르기 금지에서 시기 장소에 대한 것만 그리고 속도 위반 끼어들기 금지죠. 그래서 앞시장, 속기 이렇게 암기를 했습니다. 시장 앞에서 바로 쏙 끼어드는 것이죠. 이런 앞시장 쏙기에 대해서는 모든 긴급 자동차에 대해서 특례가 인정이 됩니다. 하지만 소구, 혈경 이 네 가지 종류의 차량에 대해서는 앞시장 쏙기뿐만 아니라 나머지 이런 부분들이 더 확대가 되었습니다. 두 문자를 보면 신중, 보안이 되겠습니다. 신중 보안에서 앞지르기 방법 위반이죠. 여기서 앞방이 되겠습니다. 위에서는 앞지르기 시기장소 위반인 경우인데 소구 혈경에 대해서는 앞지르기 방법까지도 이렇게 확대가 된 것이죠. 이 방법이라는 것은 이렇게 쭉 가다가 좌측편으로 가서 다시 그 차 앞으로 가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두 문제를 보면 앞방 행이 되겠습니다. 정 주고 신중 보안해서 조심해서 앞방에 가서 정을 줍니다. 아마 앞방에 연인이 있는 모양이죠. 이번 개정으로 긴급차에 대한 감면 조항이 새로 들어왔죠. 이 경우도 소구 혈경에 대해서만 적용이 됩니다. 물피사건, 또 교통법에 의한 인피사건,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에서 어린이 치사상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이 있죠. 이런 경우에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112 신고받고 가는데 어린이 보호구역이 있어서 30km 이하로 서행을 해야 된다면은 신속하게 도착을 할 수가 없겠죠. 그러다가 혹시라도 어린이를 또 다치게 하거나 그랬다면은 최소한 상해만 입혀도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에다가 1,000만 원 이상 벌금, 3,000만 원 이하 벌금이거든요. 상당히 셉니다. 잘못하면은 공무원 신분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공무상 긴급하게 가다가 사고가 났다면은 감면할 수 있다 하는 규정이 이번에 새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를 보겠습니다. 100이랑 125cc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 중에서 시속 25km 이상으로 운행을 하면은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고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인 것으로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죠.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 모든 면허는 원자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면허가 있어야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고 무면허 운전을 하게 되면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과가 되겠습니다. 통고 처분이 되겠죠.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자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를 가진 사람이 운전해야 하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 포함이 되면서 동시에 자전거 등에도 포함이 되는, 다시 말해서 자동차 등에도 포함이 되고 자전거 등에도 포함이 되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전거에는 자전거뿐만 아니라 전기 자전거까지 포함이 되는 개념이죠. 자전거 등이라고 하면 이때 자전거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이제 전기 자전거까지 포함이 되는 그런 개념이 되겠죠. 개인형 이동장치도 포함이 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준수사항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승차 정원을 초과해서 동승자를 태우고 운전해서는 안 되고, 또 도로에서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하면은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준수사항이고, 또 아래에 보면은 자전거 등에 대한 준수사항이 있습니다. 자전거 등에도 개인형 이동장치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되는 준수사항을 전체적으로 잘 암기를 하고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번에 새로 들어왔고 또 사회적으로도 이슈가 많이 됐고 개정도 여러 번 됐기 때문에 다음 시험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서는 꼭 한 문제 정도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잘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통행 방법을 보겠습니다. 자전거 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을 해야 되겠죠. 운전자는 길 가장자리 구역을 통행할 수 있다. 병진 금지,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대 이상이 나란하게 차도를 통행해서는 안 됩니다. 자전거 등의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해서 도로를 횡단한다. 그러면 자전거 등에서 내려서 자전거 등을 끌거나 들고 보행을 해야 됩니다. 자전거 등의 운전자가 자전거 등을 타고 자전거 횡단도가 있는 도로를 횡단할 때는 이때는 타고 가는 것이죠. 그럴 때는 자전거 횡단도를 이용해야 된다. 앞처리기는 서행이나 정지한 다른 차의 우측으로도 통행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우측으로도 앞처리기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도 통행을 보겠습니다. 자전거 등의 운전자는 보도 통행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어린이, 노인, 그 밖에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신체 장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전기 자전거의 원동기를 끄지 아니하고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되겠습니다. 안전표지로 자전거 등의 통행이 허용됐거나 도로가 파손, 도로 공사나 그 밖에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보도로도 자전거 등을 타고 통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준수사항. 운전을 할 때는 안전모 등을 착용을 해야겠죠. 동승자에게도 착용하도록 해야 된다. 자전거 등의 음주운전을 금지하고 있고 위반했을 때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과 범칙 행위에 해당됩니다. 범칙금을 참고로 보면은 음주운전을 했다 그러면은 3만 원, 측정급여했다 그러면은 10만 원짜리가 되겠습니다. 금액은 그렇게 높지는 않죠. 밤에 도로를 통행할 때는 전조등과 미등을 켜거나 야광띠 등 발광 장치를 착용해야 된다 하는 부분이 있고요. 단속 대상을 보면은 음주운전, 주차 위반, 끼어들기, 신호 위반에 대해서는 처벌하게 되겠습니다. 음주 끼신이 되는 것이죠. 음주 귀신이 아닙니다. 음주 끼신입니다. 운전 중에 휴대전화 사용하더라도 처벌은 안 되겠습니다. 서행과 일시정지를 보겠습니다. 서행은 즉시 정지할 정도로 느린 속도로 진행하는 것이죠. 교통정리가 행해지고 있지 아니한 교차로, 비탈길의 고개마루 부근,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도로가 구부러진 곳, 이곳이 서행을 해야 되는 장소가 되는 것이죠. 자, 교차할 때는 고개 내리구 인사하면서 서행을 해야겠죠. 참고로 앞지르기 금지 장소가 있습니다. 방금 본 그 서행 장소 4개소에서 터널 안 다리 위가 추가되게 되겠습니다. 일시 정지 장소를 보겠습니다. 바퀴가 완전히 정지를 해야 되는 것이죠. 보행자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에서 횡단하고 있다. 교차로나 그 부근에서 긴급 자동차가 접근한다. 일시 정지해야겠죠.
길가에 건물이나 주차장 등에서 도로로 들어갈 때 일시 정지해야 됩니다. 교통 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 그 외 시도청장이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이 되겠습니다. 정비불량 차량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경찰 공무원은 정비불량차를 정지를 시킨 다음에 자동차 등록증 또는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도록 하고 그 차의 장치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정비불량차 발견이 되면은 응급조치를 하게 한 다음에 운전을 하도록 하거나 통행구간, 통행로와 위험 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건을 정한 후에 운전을 계속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경찰 공무원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시도청장이 나옵니다. 정비 상태가 매우 불량해서 위험 발생 우려가 있다. 자동차 등록증을 보관을 하고 운전을 일시 정지시킬 수가 있습니다. 시도청장은 일시 정지를 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이때는 10일 내에 정비기간을 정해서 사용 정지시킬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일시 정지를 시킬 때는 일시라는 것이 숫자법으로 10이 되죠. 일시 정지는 10입니다. 10이 되겠습니다. 자, 기타 사항을 보겠습니다. 버스 전용차는 9인 이상 승용 승합차는 버스 전용 차로를 갈 수가 있는데 9에서 12인승 차라면은 6인 이상이 승차를 해야 가능하죠. 6, 9, 12, 3의 배수로 모두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고속도로 통행은 자동차는 고장이나 사고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구간에서 주정차가 불가하겠죠. 고장 자동차 표지를 미수대했다. 범죄금이 아닙니다. 과태료가 부과되게 되겠습니다. 좌회전할 때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서 서행해야 되는데 교차로 중심 안쪽을 이용해서 좌회전해야 됩니다. 이게 바깥쪽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틀림어야 되겠죠. 상식적으로 당연한 말인데 갑자기 시험 보다 보면은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중심 안쪽을 이용해서 좌회전을 해야 된다. 도로공사 하다가 교통안전시설을 훼손했다. 그러한 공사 시행자는 공사가 끝나고 3일 내로 바로 원상 회복하고 관할 서장에게 신고를 해야 됩니다. 경찰서장이 제거해서 보관 중인 공작물이 있다면은 그것을 공고를 하고 6개월이 지나도 점유자를 알 수 없거나 반환 요구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바로 매각해서 그 대금을 보관할 수 있고 공고한 날부터 5년이 지난 경우에는 국고로 귀속하게 되겠습니다. 통고 처분을 보겠습니다. 경범죄 처벌법에서는 상비8구 주부난 이렇게 됐죠. 도교법에서는 사면 주부도가 되겠습니다. 범죄 행위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처리할 때 같이 처리하면 됩니다. 면허증을 제시하지 않는다. 이런 경우는 범칙자에서 제외되는 것이죠. 범칙자에는 해당되지만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 주소나 선명이 부족하고 통고처분서 수령을 거부한다. 도주 우려가 있다.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교통사고자는 교통사고 처리하고 나머지는 적심으로 청구하게 되겠습니다. 무인 단속 장비에 적발이 됐다. 이런 경우는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위반 행위를 한 운전자를 알 수가 없어서 고지서를 발급하는 경우가 되겠죠. 범칙금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 위에 나오는 주부도 있죠. 이런 경우에도 또 과태료로 부과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과태료 부과 제외 사유가 있습니다. 범죄 예방 진압, 그러한 사건 사고 조사를 위한 경우, 도로공사나 교통지도 단속을 하다가 적발이 된 경우, 응급 환자 수송, 군환 작업, 그리고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차량이 도난당했다. 또 위반 행위로 통고처분을 받았다. 통고처분 받았으면 과태료 또 부과할 수 없겠죠. 의견 진술로 위반 행위를 한 운전자가 밝혀졌다. 그 운전자에게 통고처분을 하면 되니까 과태료 처분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여한 자동차로 그 자동차만 임대한 것이 명백하다. 그러면 렌트카 주인이 과태료를 받을 필요는 없겠죠. 차를 렌트할 때 그 운전면허증을 복사를 하니까 운전자가 누구인지 밝혀집니다. 그러면은 과태료 처분하지 않고 통고 처분할 수 있겠죠. 이사인 경우는 포함되지 않죠. 대상자가 이사를 해서 과태료 납부 고지서가 반송이 됐다. 그러면 새로운 주소지로 재발송하면 됩니다. 다시 반송된 경우는 압류 공고하고 강제 압류 조치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주요 범칙 금액을 보겠습니다. 승유차 기준이 되겠습니다. 12만원짜리 있고 9만원, 6만원짜리 이렇게 내려가죠. 12만원짜리 가장 비싼 것부터 보면 물피 도주했다. 이런 경우는 주차장 같은 데서 살짝 긁어놓고 아무런 연락처 남기지도 않고 바로 도주한 경우, 그런 경우가 되겠죠. 물피 도주, 어린이 토학버스 운전자, 운영자 의무위반 사항이 되겠습니다. 속도 위반에 대해서는 별도로 벌점과 범칙금이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고, 이 내용만 암기를 하면 물피 12만원이니까
물피 12로 어린이 운 이렇게 암기할 수 있습니다. 물피 사고 나서 어른들이 자꾸 시비 걸고 이렇게 싸우고 있으면 애들이 울겠죠. 물피 12로 12만원 어린이 운 되겠습니다. 그리고 9만원짜리는 999 어린이 특별소란으로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어린이 특별보호 위반이죠. 앞지르기 위반한다든지 혹은 일시 정지해야 되는데 하지 않은 경우 그런 경우가 특별보호 위반이고 승객의 차내 소란 방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만원짜리니까 999 어린이 특별소란 6만원짜리 보겠습니다. 12개 예외사항이 있죠. 교특법에 보면 12개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그러한 12개 예외사항들을 위반하면 보통 6만원짜리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고속도로 갓길, 버스 전용차로 위반, 긴급자동차 양보 일시정지 위반,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갓은 이제 하느님이 되겠죠. 갓 전용 긴급폰 사용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6만원이니까 육지죠. 육지에서 하늘에 있는 하느님에게 12개 예외사항이 발생했다. 그렇다면은 갓 전용 긴급폰을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4만원짜리는 주로 고속도로에서 위반한 경우입니다. 갓길이나 버스 전용차로 위반한 경우는 제외하고요. 그리고 12개 예외사항 중에서 뭐 화물 추락이나 고속도로 횡단 유턴 회진 뭐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고속도로 나오니까 주로 4만원짜리는 고속도로 위반 사항이다. 고속도로에서 위반하면 사망이죠. 여기서 4만원을 연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진로 변경, 끼어들기, 급조등, 서행, 일시정지 위반, 안전띠 미착용. 상당히 산만하게 운전하는 것이죠. 3만원짜리 되겠습니다. 산만하게 급하게 운전하는 경우 최저 속도 위반은 2만원입니다. 최저 금액이 되겠습니다. 최저 속도니까 금액도 최저가 되는 것이죠. 2만원 되겠습니다. 주의 판례를 보겠습니다. 공사로 3m 정도의 협소한 도로에서 후방 차량에 추월할 것이라고 예견을 해서 후방 주시할 의무는 없다. 이렇게 봤고요. 앞지르기 금지된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에서 앞차가 진로를 양보하더라도 앞차가 앞지르기 하라고 이렇게 양보를 해줬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앞지르기 하면은 위반이다 하는 것이죠. 도로에 구부러진 곳이라는 규정은 어떠한 행위가 이에 해당되는지 의심을 가질 정도로 불명확한 개념으로 볼 수 없으므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이렇게 판시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